친구들은 모두 군대에 가버렸고 아직 입대하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해서 입대를 기다리던 나는 하루 종일 너무 따분했습니다. 입대를 하려면 5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기도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곧 군에 입대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뒤숭숭했었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고 알바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내 마음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알바 자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느 식당에서 식기를 닦고 자비를 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 일도 만만찮았습니다. 집에 오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전화가 와도 피곤하다면서 잠을 잤을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일에 익숙해지니까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알바 생활이 한 달 조금 지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그날은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은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손님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딱 그 손님 혼자뿐이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전날에도 그 손님은 직장 동료인지 3명의 여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 손님이 혼자여서 눈길이 갔었다기보다는 전날 3명이 식사를 할 때 그중 한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보았던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가 않더군요. 손님이 가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분명 아는 사람은 맞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 사람이 혼자 식사를 하러 와서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식기는 이미 다 닦아놓았고 주방 쪽에서 그 손님을 보면서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손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옆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보더니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마음에 들어 라고 놀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라고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젊었고 예뻤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총각 마음에 들어도 포기해.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다마다 우리 집 단골인데 요 옆 중학교 선생이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무릎을 아니 내 이마를 탁 하고 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단박에 기억이 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이 여럿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알자 이름까지 단박에 기억이 났습니다. 차정희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그 선생님도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나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학급 반장이었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예,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있는 학교는 아니고 전에는 다른 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럼 가서 인사드려. 옛날 은사님이신데 그래야 되겠죠? 나는 앞치마를 풀어놓고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를 힐끗 보더니 밥그릇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차정희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하니 선생님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넌 너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래 기억하지 너를 기억하지 못하면 누굴 기억하겠니? 여긴 어쩐 일이야 너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던데 네 친구들이 전에 학교에 한번 찾아왔을 때 네 근황을 얘기해 주더구나. 예, 군대에 가려고 휴학계를 냈고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나 여기 자주 오는데 그동안 널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제가 주방 구석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는데 보일 리가 없겠죠. 저도 어제 선생님을 우연히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선생님은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이 식당이 몇 년째 단골이며 내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일을 하는데 힘은 들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며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는 몇 시에 마치는지 집은 어딘지를 물으셨고 선생님도 그 시간이면 퇴근한다면서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하자고 하시면서 일을 마치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셨어요. 선생님은 결혼을 했고 아직 신혼이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 보기도 바쁘실 텐데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직접 퇴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아오셔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물어봤고 내가 여자친구는 없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사귀어 봤는지 물었고 내가 아직 사귀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재미없다면서 피식 웃으셨어요.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지 묻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괜한 걸 물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카페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집이 가까운데 잠시 들렀다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고 덧붙이기를 오늘 남편도 없고 해서 혼자서 썰렁한 집에 들어간다는 게 싫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기야 나도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선생님 집에서 놀고 가자. 더군다나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신데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셨고 고3인 여고생 동생은 거의 자정이 되어 들어오든지 아예 독서실에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아파트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편한 원피스로 갈아입으시고 뭐 좀 먹을 거냐고 물었고 나는 벽면에 걸린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과일을 내놓으셨고 소파에 앉으면서 그림을 보고 있던 나에게 앉으라고 하였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몇 초가 몇 분인 듯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도 오늘 내 행동을 봐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게 몇 달이 되었어. 별거 하는 것은 아닌데 별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은 집에 들러겠다고 전화하고 집에 오기도 하거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의 남편은 중학교 미술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임의 원인이 선생님의 남편 쪽으로 밝혀지자 남편은 많이 자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실망하지 말자고 설득했지만 선생님을 보기가 괴롭다면서 남편이 남편 학교 인근에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기도 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지칠 때쯤 돌아와서
잠만 자고 출근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창수야, 그러니 네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서 우리 집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가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혼자서 잠밖에 더 자겠냐는 생각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퇴근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나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면 선생님은 샤워를 하고 편한 원피스 차림을 하고 나왔고 나에게도 남편이 입던 추리닝을 내어주고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서 둘이서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밤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선생님과 제자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이 없이 같이 퇴근했습니다. 선생님은 샤워실로 들어갔고 한참 있더니 나를 불렀습니다. 창수야, 내 등에 비누칠 좀 해줄래? 내가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등만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눈이 부셨습니다. 물론 내 신체 반응도 어김이 없이 찾아왔고요. 나는 그 신체 반응을 들키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비누칠을 하고 물을 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당연히 비누칠을 하러 들어갔고 그로부터 며칠 후부터는 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비누칠을 해주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내 등에 비누칠을 하고 씻어주시더니 언제부터인가 내 온몸을 씻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신체는 흥분이 되어 있었고요.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했고요. 누나가 씻어준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나도 선생님 몸 전체를 씻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샤워를 하면 그뿐이었고 육체적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가지 않았고 집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나는 훈련소까지 선생님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굳이 따라오시겠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친구 차를 타고 간다고 하고 따로 출발하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멀찌감치 떨어져 계셨습니다. 나와 선생님은 서로 시선만 교환하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막사구석에서 서 있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껴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막사 옆에서 우두커니 서서 울고 계시는 선생님을 혼자 두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뒤로 손을 흔들고는 부대 내무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과 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셨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했고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도 빡빡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갔고 조금 더 지나자 기억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스승의 날 행사에 갔는데 우연히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차정희 선생님 하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남편분은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차정희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아느냐 물으니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너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 전화인데요. 우리 엄마 잠깐 밖에 나갔어요.
아, 그러니 나는 엄마 친구인데 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하고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선생님 집에 가곤 하던 때가 4년 전이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